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캄보디아와의 짧은 충돌 이후 태국 언론은 몇 가지 교훈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4일, The Nation Thailand는 캄보디아 위기, 태국의 깊은 무능을 드러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오랫동안 태국이 시스템적 쇠퇴로 인해 병든 국가이며 붕괴 직전에 있거나 이미 실패한 국가라는 경고가 이번 캄보디아 위기에서만큼 적절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태국의 제도적 취약성, 특히 깊이 뿌리박힌 정치적 기능 장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수년 동안 관찰자들은 태국이 새로운 공덕을 쌓지 않고 과거에 축적된 공덕에 의존해 살아왔다고 한탄해왔습니다. 이제 그 공덕의 저장고는 고갈되었습니다. 이번 주 일반 국경위원회 GBC 회의는 위기를 종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은 뒷전에서 계속해서 골마가며 태국 국민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을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는 태국인들이 캄보디아 위기를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두고 캄보디아를 비난하거나 서로를 헐뜯는 데 그치며 태국이 어떻게 이 위기에 도달했는지 성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태국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간과했는지, 그리고 점점 더 관용 없는 세계에서 태국의 존엄성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긴급한 개혁이 필요한지 잔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태국이 자신에게 충실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어떻게 개혁하고 재건해야 할까요? 태국인들은 다른 이들이 조롱하듯 말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태국은 비옥한 땅, 풍부한 문화, 온화한 기후, 전략적 지리적 위치를 모두 갖췄지만 치명적인 결함은 그곳에 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라고. 문제들은 명백히 드러났으며 태국은 이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정치적 마비와 손상된 리더십입니다. 태국의 정치 시스템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위 공직자를 선출하는 메커니즘은 비효율적입니다. 리더십 직책에 오른 사람들은 종종 재능과 성숙함이 충격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들이 정말 태국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인재인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리더십 공백은 구시대적 정치의 실패를 드러냅니다. 현실은 태국이 진정한 총리나 적절한 국방부 장관 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유능한 국방부 장관은 신속히 임명될 수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재는 태국 정치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많이 말해줍니다. 왜 일이 이렇게 끝났는지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은 구시대적 정치가 더 이상 태국을 앞으로 이끌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낡은 방법으로 권력을 붙잡으려는 어떤 시도도 태국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셋째, 신세대 정당의 신화입니다. 자신을 태국의 새로운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은 아직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련되고 이론 중심적인 수사로 말하며 거버넌스의 거친 현실과 씨름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문제를 선과 악, 옳고 그름으로 나누며 기성세대에 대한 경멸은 그들을 이념적 메아리 방에 가둡니다. 캄보디아 위기는 그들의 아이디어 중 많은 것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일부는 애초에 고려조차 되어서는 안 됐음을 드러내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멋진 말은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넷째, 텅 빈 군대입니다. 태국 군대는 수십 년 동안 실제 전투를 겪지 않았습니다. 대신 군대의 일부는 권력 게임에 얽혀 있습니다. 일부는 공식적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일부는 뒷문 조작을 통해, 또한 소셜 미디어용으로 광택낸 전시용 병사들로 가득한 군대가 있으며 실제 전투를 위한 훈련은 부족합니다. 군사기관이 헤드라인, 예산, 승진을 쫓는 동안 진짜 최전선 병사들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홀로 싸우며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방치는 캄보디아 위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태국 남부에 21년간 이어진 반란도 비슷한 그림을 그립니다. 다섯째, 국경 관리의 실패입니다. 캄보디아 위기는 태국의 국경 관리와 보호 실패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태국은 방치, 불명확한 정책,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상당한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전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경 지역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를 해결할 명확하고 통합된 유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미디어 재앙입니다. 태국의 미디어 장치는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전문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통합되고 신뢰할 만한 목소리가 부족합니다. 태국의 공공 메시지는 파편화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종종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에서 언급된 더 큰 정치적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일곱째, 외교의 쇠퇴입니다. 태국의 외교 정책 역량은 전문가로 구성된 외교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약합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이제 묻습니다. 태국 외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한때 국가의 특징이었던 외교는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피하고 주권을 유지한 유일한 국가로 남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태국은 자국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글로벌 문제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널리 언급되는 이유는 외교부의 제한된 예산과 정부의 외교에 대한 만성적 투자 부족입니다. 여덟째, 시민 양심의 침식입니다. 태국 시민 책임감의 쇠퇴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공공협력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무시됩니다. 사람들은 국가 안보를 희생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규정을 무시합니다. 최근 예로 캄보디아 충돌 중 드론 사용이 군대에 극도의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병사들은 무모한 민간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초기에 일부 태국인들이 규칙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리 깡패부터 내각 장관까지.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상은 The Nation Thailand의 4일에 게재된 기사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최근 캄보디아와의 충돌에서 태국은 결정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충돌 후 태국은 캄보디아와의 11개 분쟁 지점에서 75제곱킬로미터의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서 저자는 충돌로 드러난 결함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모든 태국인이 이 저자의 정신을 공유한다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다시 강력한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자가 태국의 취약성의 근본 원인 정치적 쇠퇴가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급진적 혁명에 의한 완전한 개혁 없이는 태국의 시스템적 결함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혁명이 임박한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여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태국 대중은 현재 정치 시스템에 완전히 질렸거나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